혹시 이런 고민 남몰래 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중요한 약속을 앞두고 아무리 향수를 뿌려봐도 가려지지 않는 그 냄새 때문에 자신감이 뚝 떨어졌던 순간, 매일 아침 저녁으로 꼼꼼히 샤워를 해도 오후만 되면 스멀스멀 올라오는 그 쿰쿰한 냄새 때문에 사람들 시선이 신경 쓰였던 경험. 네, 바로 씻어도 사라지지 않는 몸냄새 이야기입니다. 여기 건강관리를 위해 매일같이 헬스장에서 땀 흘리는 우리 박 과장님. 운동 후 개운하게 샤워를 마치고 나왔지만 이상하게도 조금만 지나면 다시 땀 냄새가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 같아.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유난히 땀이 많은 건가? 아니면 제대로 못 씻는 건가? 하는 생각에 사람들 많은 곳에 가는 것도 꺼려진다고 하소연하십니다. 우리 김 여사님은 요즘 거울을 볼 때마다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젊었을 땐 향긋한 비누 냄새만 나던 몸에서 언제부턴가 씻고 돌아서면 금방 퀴퀴하면서도 시큼한 이전과는 전혀 다른 냄새가 나는 것 같아 너무 속상하다고 하십니다. 이게 혹시 말로만 듣던 나이 들면 나는 냄새인가? 하는 생각에 남편 보기에도 민망하고 점점 사람 만나는 것도 두려워진다고요. 그리고 우리 이모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십니다. 그런데 얼마 전 손주가 할머니 품에 안기려다 말고 할머니 무슨 냄새 나요 하는 말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으셨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깨끗하게 씻고 향 좋은 로션까지 바르는데 왜 그런 말을 들었는지, 혹시 내가 정말 냄새나는 할머니가 된 건 아닌지 하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신다고요. 네, 바로 이겁니다. 나이와 성별을 불문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씻어도 가시지 않는 몸냄새 때문에 남몰래 고민하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그저 내가 유난히 땀이 많아서, 체질이라서, 나이가 들어서라고 생각하며 어쩔 수 없는 문제로 치부해버리시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불쾌한 냄새의 원인, 혹시 아주 엉뚱한 곳에 숨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원인만 제대로 알고 관리하면 얼마든지 상쾌하고 자신감 넘치는 생활을 되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그래서 이번 시간 저는 여러분의 그 지긋지긋한 채취 고민을 한 방에 해결해 드리고,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향기롭고 자신감 넘치는 매일을 보낼 수 있도록 반드시 꼭 확인하고 특별 관리해야 할 우리 몸 네 군데와 그 핵심 관리 비법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네 곳만 제대로 관리하면 여러분 인생에서 몸냄새라는 단어는 영원히 지워버릴 수 있습니다. 과연 그 네 곳은 어디일까요? 그리고 각 부위별 충격적인 냄새의 원인과 명쾌한 해결책은 무엇일지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소, 아마 여러분도 매일 관리한다고 생각하지만 90%는 놓치고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본격적인 진원지 공개 전 냄새의 원리 딱 1분만 짚고 가겠습니다. 우리 몸 냄새는 대부분 땀과 피지, 그리고 묵은 각질이 피부 위 세균들과 만나 분해되면서 발생합니다. 마치 음식이 상하면 냄새가 나는 것과 같은 원리죠. 여기에 나이가 들면서 피부에서 만들어지는 노넨알데하이드라는 물질이나 우리가 먹는 음식, 스트레스, 호르몬 변화 등도 복합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자, 원리는 이렇습니다. 그럼 이 원리를 바탕으로 첫 번째 악취 진원지부터 바로 공략해 볼까요? 이곳은 잘못 관리하면 여름은 물론 사계절 내내 여러분을 괴롭힐 수 있습니다. 자, 드디어 첫 번째 악취 진원지를 공개합니다. 바로 많은 분들이 고민하지만 의외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그곳, 겨드랑이입니다. 악취 진원지 1번. 불쾌한 암내의 본거지, 겨드랑이. 왜 여기서 그렇게 냄새가 날까요? 우리 겨드랑이에는 다른 부위와 달리 아포크린샘이라는 특별한 땀샘이 많이 분포해 있습니다. 이 아포크린샘에서 나오는 땀은 지방과 단백질 성분이 많아서 피부 표면의 세균들이 이 성분들을 분해하면서 특유의 암모니아 냄새나 지방산 냄새,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암내 또는 액취증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특히 털이 많으면 세균이 번식하기 더 좋은 환경이 되고, 땀이 마르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어 냄새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겨드랑이 악취, 이렇게 잡으세요. 씻을 땐 부드럽지만 확실하게, 샤워할 때 자극이 적은 약산성 또는 항균 성분이 있는 비누나 바디워시를 사용하여 겨드랑이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꼼꼼히 닦아줍니다. 너무 세게 문지르면 피부 보호막이 손상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물기 한 방울도 없이 말리세요. 샤워 후에는 수건으로 물기를 완전히 닦아내고 드라이기 찬바람을 이용해 겨드랑이를 보송보송하게 말려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습기는 세균 번식의 지름길입니다. 제모, 냄새 감소에 큰 도움이 됩니다. 겨드랑이 털을 제거하면 세균이 서식할 공간이 줄어들고 땀도 더 빨리 마르기 때문에 냄새 감소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옷은 숨쉬는 옷으로 땀 흡수가 잘 되고 통풍이 잘 되는 면, 린넨, 기능성 소재의 옷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꽉 끼는 옷은 피해주세요. 자, 첫 번째 관문인 겨드랑이 냄새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어쩌면 겨드랑이보다 더 지독하고 심지어 주변 사람들까지 괴롭게 만드는 두 번째 냄새 폭탄이 우리 몸 가장 아래쪽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과연 어디일까요? 그리고 그곳의 냄새는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악취 진원지 2번. 꼬릿꼬릿 발 냄새의 비밀기지, 발과 발가락 사이. 왜 여기서 그렇게 냄새가 날까요? 우리 발은 하루 종일 신발이라는 밀폐된 공간에 갇혀 엄청난 양의 땀을 흘립니다. 발바닥에만 약 25만 개의 땀샘이 있다고 하니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축축하고 따뜻한 환경은 세균과 곰팡이가 번식하기에 그야말로 천국입니다. 특히 발가락 사이사이, 발톱 주변, 그리고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두꺼운 각질은 세균들의 아지트가 되어 이소발레르산 같은 악취 물질을 뿜어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독한 발 냄새의 정체입니다. 심하면 무좀이나 습진으로 발전하여 냄새가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발 냄새, 이렇게 뿌리 뽑으세요. 씻을 땐 발가락 사이사이가 핵심입니다. 외출 후 돌아오면 발 전용 세정제나 항균 비누를 사용하여 발가락 사이사이, 발톱 및 발바닥 전체를 마치 아기 다루듯 부드럽고 꼼꼼하게 닦아줍니다. 그리고 미지근한 물로 충분히 헹궈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릴 땐 보송보송을 넘어 뽀송뽀송하게. 발을 씻은 후에는 수건으로 물기를 완벽하게, 특히 물기가 남기 쉬운 발가락 사이사이를 집중적으로 말려줍니다. 드라이기 찬바람을 이용해 습기를 완전히 날려버리는 것이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양말과 신발은 청결과 통풍이 생명입니다. 땀 흡수가 잘 되는 면 양말을 신고 매일, 아니 땀을 많이 흘렸다면 하루 2번이라도 갈아 신는 것이 좋습니다. 신발은 최소 2~3켤레를 번갈아 신고, 신지 않을 때는 신발 안에 신문지를 뭉쳐 넣거나 커피 찌꺼기, 녹차 티백, 신발용 제습제 등을 넣어 습기를 제거하고 통풍이 잘 되는 그늘에 보관하여 완전히 말리는 것이 좋습니다. 묵은 각질과 발톱도 정기 점검. 일주일에 1~2번 정도 따뜻한 물에 발을 담가 족욕을 한 후 발 각질 제거 도구를 이용해 묵은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해 주세요. 발톱은 너무 짧게 깎거나 양옆을 파고들지 않도록 일자로 깎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이제 발 냄새까지 완벽하게 잡으셨다면 당신은 이미 냄새 탈출의 절반 이상을 성공하신 겁니다. 하지만 아직 방심은 금물. 많은 분들이 나는 괜찮겠지 하고 넘기지만 의외로 지독한 냄새를 풍기며 심지어 탈모까지 유발할 수 있는 세 번째 장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어디일까요? 그리고 그곳의 냄새는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잠시 후에 그 충격적인 진실이 공개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악취 진원지로 갑니다. 바로 우리 인상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잘못 관리하면 불쾌한 냄새는 물론 탈모까지 유발할 수 있는 그곳, 두피와 모발입니다. 악취 진원지 3번. 나만 모르는 정수리 냄새, 기름진 두피와 꽉 막힌 모공. 왜 여기서 그렇게 냄새가 날까요? 우리 두피는 얼굴 피부보다 피지선이 훨씬 많아서 피지 분비가 매우 왕성합니다. 이 피지가 땀, 공기 중 먼지, 묵은 각질, 헤어 제품 잔여물 등과 엉겨붙어 세균이 번식하면 정수리에서 쿰쿰하고 기름진 냄새가 나기 쉽습니다. 특히 머리를 제대로 감지 않거나 샴푸 후 제대로 말리지 않고 젖은 상태로 오래 두면 냄새가 더 심해지고 심하면 가려움증, 비듬, 지루성 두피염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수리 냄새, 이렇게 싹 잡으세요. 샴푸는 두피를 씻는다는 생각으로 미온수로 두피와 모발을 충분히 적신 후 샴푸 거품을 내어 손가락 끝 지문 부분으로 두피 구석구석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꼼꼼히 클렌징합니다. 머리가 길거나 기름기가 많은 분들은
애벌 샴푸 후 본 샴푸 이렇게 2번 감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헹굼은 뽀드득 소리가 날 때까지, 말릴 땐 두피 속까지 바싹. 샴푸 잔여물이 남으면 두피 트러블과 냄새의 원인이 됩니다. 흐르는 물에 충분히 아주 깨끗하게 미끈거림이 전혀 남지 않을 때까지 헹궈줍니다. 그리고 타월 드라이 후에는 반드시 드라이기 찬바람이나 미지근한 바람으로 두피 안쪽부터 모발 끝까지 완전히 말려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젖은 머리로 자는 건 세균에게 즙을 주는 것과 같아요. 겨드랑이, 발, 두피까지. 이제 정말 냄새 걱정은 안녕이라고 생각하셨죠? 천만에요. 어쩌면 당신의 가장 당혹스럽고 가장 숨기고 싶으며 심지어 당신의 건강 상태까지 알려주는 최후의 악취 보스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가장 중요한 이유, 마지막 4번째 장소,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이곳에서 나는 냄새는 심각한 질병의 신호일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악취 진원지 4번. 최종 보스, 입안과 몸이 접히는 모든 은밀한 곳. 왜 여기서 그렇게 냄새가 날까요? 입 냄새. 가장 흔한 원인은 입안에 남아있는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의 부패 작용입니다. 혀에 하얗게 끼는 설태, 잇몸 질환, 충치,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틀니 등도 입 냄새를 강력하게 유발합니다. 때로는 특정 질환의 신호일 수도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몸이 접히는 곳. 이런 부위는 피부가 계속 맞닿아 있어 땀이 차고 통풍이 잘 안 되어 매우 습해지기 쉽습니다. 따뜻하고 축축한 환경은 세균과 곰팡이가 번식하기 최적의 조건이라 불쾌한 냄새를 유발하고, 심하면 피부가 짓무르거나 염증, 심지어 곰팡이 감염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체중이 좀 나가시는 분들이나 땀을 많이 흘리시는 분들은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은밀한 악취, 이렇게 완벽 차단하세요. 입안 청소, 3단 콤보로 철벽 방어. 양치질은 기본 중의 기본.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사용하여 치아 사이사이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 덩어리를 반드시 제거하고, 혀 클리너로 혀뿌리 안쪽까지 부드럽게 설태를 닦아내는 것까지 해야 완벽한 입 냄새 제거가 가능합니다. 정기적인 치과 검진과 스케일링은 두말할 필요도 없겠죠? 접히는 곳, 청결과 건조는 선택 아닌 필수. 샤워할 때 배꼽 속, 귀 뒤, 목주름, 사타구니 등 피부가 접히는 부위를 더욱 신경 써서 자극 없는 세정제로 부드럽게 씻어주고, 샤워 후에는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완전히 아주 보송보송하게 말려줍니다. 통풍이 잘 되는 속옷과 옷을 입고 필요하다면 파우더를 살짝 발라 습기를 잡아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몸 악취에 숨겨진 진원지 4곳을 모두 격파했습니다. 정말 속이 다 시원하시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2% 부족합니다. 냄새 없는 상쾌한 하루를 위한 생활 속 이것까지 알아야 진짜 냄새 박멸 고수. 지금부터 딱 1분만 더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의 삶이 달라집니다. 4군데 특별 관리와 함께 이 3가지만 생활 속에서 꼭 실천해 보세요. 첫째, 옷은 무조건 통풍 잘 되는 천연 소재 위주로. 합성 섬유는 땀 배출을 막아 냄새를 악화시킵니다. 둘째, 물은 하루 1.5리터 이상. 맹물 마시기 힘들면 레몬 한 조각 띄워서라도 꼭 몸속 노폐물을 씻어내줍니다. 셋째, 기름진 음식, 인스턴트 음식 대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친구처럼 가까이. 장 건강이 좋아지면 몸에서 나는 냄새도 줄어듭니다. 이것만 지켜도 오늘부터 당신은 향기 나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냄새가 계속 난다면? 혹시 내가 모르는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이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딱 2가지. 지금부터 명쾌하게 그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이것 모르면 평생 후회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 저는 유난히 땀이 많고 냄새도 심한 것 같아서 데오드란트를 거의 매일 사용하는데 오래 써도 정말 괜찮을까요? 다른 부작용은 없을까요? 네, 땀이 많으신 분들에게 데오드란트는 아주 유용한 제품이죠. 하지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데오드란트에는 땀 분비를 억제하는 알루미늄 성분이나 향료, 보존제 등이 들어있어 너무 자주, 과도하게 사용하면 모공을 막거나 피부에 자극을 주어 가려움증, 발진 같은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1, 2회
깨끗하게 씻고 완전히 말린 후에 꼭 필요한 부위에만 소량 사용하시고 저녁에는 반드시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알루미늄 클로로하이드레이트 함량이 너무 높지 않고 파라벤이나 인공향료가 없는 순한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사용 후 피부에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피부과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몸에서 평소와 다른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 이게 혹시 심각한 질병의 신호일 수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냄새가 나면 정말 병원에 꼭 가봐야 할까요? 너무 걱정돼요. 맞습니다. 대부분의 채취는 이번 시간 알려드린 관리법으로 충분히 좋아질 수 있지만 갑자기 평소와 전혀 다른 독특한 냄새가 지속적으로 난다면 특정 질환의 신호일 수 있으므로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입에서 달콤한 과일향이나 아세톤 냄새가 심하게 난다면 혈당 조절이 안 되는 당뇨병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숨 쉴 때나 땀에서 톡 쏘는 암모니아 냄새가 심하게 난다면 간 기능이 심하게 떨어졌거나 신장 질환이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입에서 생선 비린내 같은 냄새가 계속 난다면 매우 드물지만 특정 유전 대사 질환일 수도 있고요. 이처럼 평소와 확연히 다른 이상한 채취가 느껴지면서 다른 전신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절대 혼자 걱정하지 마시고 즉시 병원을 방문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의사에게 요즘 몸에서 이런 특이한 냄새가 나는데 혹시 제 건강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씀하시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 너무 미리부터 겁먹지는 마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번 시간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지긋지긋했던 몸냄새 고민, 이제 그 원인과 확실한 해결책을 아시고 나도 할 수 있다 는 자신감을 얻으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더 이상 나이 들어서 나는 냄새, 씻어도 어쩔 수 없는 냄새라고 자책하거나 위축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라도 나를 더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몸 구석구석을 소중히 돌봐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 여러분의 삶에 놀랍고도 상쾌한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냄새 걱정 없이 환하게 웃으시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향기로운 날들을 제가 온 마음을 다해 뜨겁게 응원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파이팅!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 제작에 큰 힘을 실어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더욱 알찬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